올해 한국 나이로 무려 91세. 대한민국 최고의 동안이라고 불리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에 대한 관심이 연일 뜨겁습니다. 10년 전 동창들과 찍은 사진만 봐도 동년배에 비해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보이시나요? 이에 네티즌들은 지구인들 속에 숨어 사는 외계인이다, 흡혈귀급 동안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믿지 마라, 다 성형이다, 돈이 많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의학의 힘을 빌려 피부와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90대의 나이에 폴짝폴짝 뛰시기도 하고 꼿꼿한 허리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 카랑카랑한 목소리, 여전히 총기 넘치는 눈빛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적이던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가천길재단 회장, 가천대학교 총장직을 오가며 여전히 현역으로 사회생활까지 해내는 샘솟는 정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기려 총장님에 관한 놀라운 사실과 직접 밝히신 건강 비결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90년간 굽이굽이 걸어온 그 길을 단 15분 만에 짧게 소개해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기려 총장님의 삶의 지혜와 건강 비결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과연 총장님에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병원비 아껴주는 건강정보 건강해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 5월 9일 전라북도 군산시 대하면이라는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특히 자손이 더 귀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총장님의 할아버지가 총 11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모두 다 병으로 죽고 딱 한 명 살아남은 자식이 바로 이기려 총장님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손이 귀했고 할아버지는 이기려 총장님의 아버지를 당시 나이로 12살 때 장가를 보내 꼬마 신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의 아버지는 더욱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첫째도 딸을 낳고 둘째도 딸을 낳았는데 그 둘째 딸이 바로 지금 가천길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당시만 해도 남자도 아닌데 무슨 공부냐, 적당히 살다 결혼이나 하면 될 것이지라며 집안의 천덕꾸러기 신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머니가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어머니는 10아들 안 부러운 딸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잘나가던 부잣집 아들도 가기 힘들다던 서울대 의과대학을 떡하니 합격하고야 맙니다. 대학 시절엔 6.25 전쟁이 터져 전쟁통 속에서도 방공호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총장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야지 하는 게 꿈일 수 있지만 일제치하에서 태어난 우리는 늘 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다. 나만 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 그래서 6.25가 터졌을 때도 모두 학도병으로 나갔다. 만약 내가 남자였다면 나도 100%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부를 했다. 전쟁에 나간 남자 동기 대부분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사회와 친구들에게 빚을 져서 의사가 됐다. 이렇게 항상 빚을 진 마음을 가져서였을까요? 졸업 후에는 개원한 산부인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기도 했는데요. 1960, 70년대에는 가난 때문에 치료 한 번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엔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 병원에 보증금을 미리 내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애초에 보증금 자체가 없어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이기려 총장님은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며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보증금을 없애고 치료비를 받지 않거나 많이 깎아줬다고 합니다. 오로지 돈만 보고 과잉 진료와 불친절 의료가 많은 요즘과 참 대비되는 상황이죠. 그 시절에는 참 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료 진료를 해주거나 환자의 형편대로 진료비를 받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송도에서 온 환자는 망둥이 등의 생선을, 간석동 주민은 쌀을, 구월동에 사는 보호자분은 채소를, 덕적도 환자는 옥수수를, 소래포구 아줌마는 멍게를 가지고 와서 병원 마당이 늘 시장 바닥 같았다고 합니다. 그걸 반찬으로 쓰고 입원 환자들에게 밤참이나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길병원의 이념이 괜히 박애와 봉사, 애국이 아니겠죠? 특히 여기에는 아주 끈끈한 인연이 있는데요. 1989년 수술 비용이 없던 한 산모가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총장님은 이들의 병원비를 모두 면제해주고 대학에 가면 등록금까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 네 쌍둥이이고 학비를 대주겠다던 약속을 지키려 수소문 끝에 이들 4명을 찾아내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2,300만 원을 전달한 것도 모자라 그 후에도 3년간 해마다 4명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쌍둥이는 한나란시의 길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해 20년 만에 다시 끈끈한 인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성품 덕분에 병원은 날로 성장했고 미국과 일본 유학을 오가며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의료재단을 차리게 되자 정치권에서도 숱한 러브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의사로 시작해 의사로 생을 마감한다는 게 내 첫 번째 철칙이다. 정치는 소질도 없고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같다. 정치를 안 한 건 지금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기려 총장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천으로 총장님은 늘 어머니를 꼽으셨는데요. 어머니가 나를 늘 그리워하셨는데 난 바쁘단 핑계로 어머니 옆에 있어 드리질 못했다. 어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일을 할 걸 후회가 많이 된다.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다면 꼭 안아드리며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유품인 꽃신을 지금도 보물처럼 생각하며 어머니의 기념관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려 총장님의 호는 가천인데요. 아름다울 가에 샘천을 써 아름다움이 샘처럼 솟아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또래와 다르게 지팡이, 보청기, 임플란트 등 노년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밝힌 건강관리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야채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우유와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야채 주스는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과 대사,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야채 주스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음식 또한 개하고 뱃만 빼고 가리는 것 없이 골고루 먹는다고 합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의 첫걸음이겠죠. 두 번째 비결은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맵고 짠 것을 자제하며 싱겁게 드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의 7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중의 최대 50%까지도 수분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질수록 노화가 빨라지는 것이지요. 동의보감에도 살이 찌거나 빠지기도 하며 죽거나 살기도 하는 것이 물에 달려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 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피떡이 쉽게 생기며 관절에도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뼈가 마모되어 관절염, 관절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뇌세포 또한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뇌세포 파괴로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창 아름다울 때를 물이 오르다라고 괜히 표현하는 게 아니겠죠? 나이가 들고 몸에 수분이 빠지면 가뭄에 마른 논바닥같이 피부가 쩍쩍 갈라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가 노화되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더운 날에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줄 모르고 열사병으로 많이들 쓰러지시기도 하죠.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물을 마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차나 커피도 물인데 대신 마셔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강해 몸속에 수분을 저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나가기 때문에 순수한 그대로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을 더욱 좋게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회춘수로 불리는 물이 있습니다. 옛날 임금들이 여름철 기와 진액을 보충하기 위해 마셨던 물인데요. 무더운 여름철 수분을 보충해주고 노화를 되돌리는 기능이 있는 회춘수의 정체는 바로 생맥산이라는 물입니다. 생맥주 아니고 생맥산이에요. 생맥의 뜻은 말 그대로 맥을 다시 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생맥산은 사람의 기를 도우며 심장에 열을 내리고 폐를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물은 맥문동, 오미자, 인삼 3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집 근처 마트에서도 이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맹문동은 특히 중국 진시황제가 불사초로도 불렀으며 폐의 진액을 잡아주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오미자 또한 더운 여름철 땀을 멈춰주고 체내 진액을 보충해 폐를 적셔줄 수 있는 효능이 있고, 인삼은 맹문동과 오미자의 차가운 성질을 따뜻한 성질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준비된 재료들을 깨끗이 씻은 후 물을 약 1리터를 팔팔 끓인 후 숟가락 기준으로 인삼 1스푼, 맹문동 2스푼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인 후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오미자를 1스푼 정도를 넣어 우려내어 드시면 됩니다. 생맥산 또한 차의 성격이 강해 하루 2잔 이내로 드실 것을 권하며, 오래 두고 드시고 싶을 때에는 그대로 얼음틀에 넣고 얼려서 뜨거운 물에 생맥산 얼음을 2~3알 정도 넣어 녹여 마시면 음과 양의 조화가 어우러지며 여름철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고,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면 시원한 물에 생맥산 얼음을 넣어 드셔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이기려 총장님의 건강 비결은 운동입니다. 총장님은 아무리 바빠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1시간씩 반드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또 늘 이렇게 건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집에 늦게 들어와도 운동을 하고, 아마 그런 것이 남들이 좀 젊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 인터뷰 영상인데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매일 걷기를 했는데 요즘엔 계단 오르듯 한 발씩 밟아 오르내리는 스태퍼를 1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기려 총장님은 스태퍼가 운동량이 많아 좋더라고 자리도 덜 차지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태퍼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실내 운동기구인데요. 요즘같이 비가 오거나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시원하게 운동하기에도 딱 좋겠죠? 다음으로 네 번째, 총장님의 건강 비결은 항상 활짝 웃고 긍정적인 생각하기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매사에 좋게 생각하는 습관이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산장수, 집신장수 아들 둘을 둔 엄마가 날마다 걱정만 한다고. 비가 오면 집신 안 팔릴까 걱정, 날이 개면 우산장사 망할까봐 걱정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예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 좋겠다고 하고 맑으면 집신장수 아들 좋겠다는 식이죠. 얼굴을 찌푸리고 우는 소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웃음은 삶을 바꿉니다. 웃음의 긍정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파됩니다. 긍정의 힘은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음은 체내 면역세포 수를 늘리고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번에 크게 웃는 것보다 자주 웃는 것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니 매일 자주 웃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 건강 비결은 바로 열정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기려 총장님은 건강의 비결로 일이 너무 많아 늙을 시간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럴 때마다 열심히 사니까 늙을 사이가 없다. 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실제로 60대만 넘어도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급격하게 늙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 가지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할 때 몸과 정신의 젊음의 에너지가 깃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려 총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열정을 잊지 말라. 설령 건강을 잃었다고 해도 결코 주저앉지 말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라. 나는 어릴 적부터 바람개비를 좋아했다. 바람개비는 역풍이 있어야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이를 잊은 열정을 갖는 것이 현대과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노화를 막는 비밀의 열쇠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기려 총장님의 삶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건강해용은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큰어르신이자 대한민국에 태어나줘서 너무나 고마운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비법 또한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장님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 정신적으로도 사랑과 봉사, 애국, 사명감, 열정 등의 정신적인 부분이 육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건강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해요. 병원비 아껴주는 건강정보 건강해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